일본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 총액을 106조엔 규모로 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 예산 102조 6,580억엔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2020년도 세수입 전망은 약 55조엔으로 전년도보다 3조엔가량 줄어들었고 C19 감염증의 확대로 2021년에도 세수입의 대폭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국가 채무인 국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면서 재정 건전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과는 반대로 일본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전 세계 GDP는 제3차 세계대전 직후 이래 최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실물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지만 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C19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과도하게 뿌린 결과입니다. C19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6개국의 중앙은행은 감염증 확대에 따른 경제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달러 자금을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달러 유동성 공급 오퍼레이션을 확충 및 실시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한 달러 자금의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은행으로 몰린 이용 잔액도 한때 2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달러 유동성 공급 오퍼레이션의 근원은 물론 FRB이며 FRB는 캐나다, 유럽, 영국, 스위스, 일본 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달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이 본격화된 3월 중순 FRB는 이 달러 유동성 공급 오퍼레이션에 기존의 일주일물에 3개월물을 새롭게 더해 그 운영의 빈도를 주 1회에서 매일로 변경하고 또한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른 달러 공급 시설을 한국이나 브라질 등 9개 중앙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FRB는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 자금을 대출하는 거래의 대상을 뉴욕 연방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200개 이상의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로 확대했습니다. 신흥국의 달러 자금 부족을 지원함으로써 달러 표시 채무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같은 FRB의 풍부한 달러 공급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2008년에서 2009년의 리먼 쇼크에 대한 대응이 학습 효과가 되어 달러 채무 위기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먼 사태와 달리 이번 C19 감염증 사태가 제2파, 제3파라는 물결을 치듯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넘치는 돈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RB가 공급한 대량의 달러가 향하고 있는 곳은 세계의 주식시장입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완화머니가 증시로 유입되면서 11월에는 기록적인 상승이 잇따랐습니다. 세계 증시의 전체 움직임을 나타내는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198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C19 감염증을 계기로 쏟아지기 시작한 세계적인 금융 완화 자금은 갈 곳을 잃고 사소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위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이미 고소공포증을 유발할 만큼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일본의 주가가 한꺼번에 급락할 국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은 다이아몬드가 몰래 팔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본 주식시장의 하락 신호를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돈을 번 일부 주식 부자들 사이에서 금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자산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가가 언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벌써 버블 영역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는 것이 늦어져 손실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영세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향후에도 니케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의 재차 폭락, 즉 C19 감염증 쇼크에 더블 바닥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의 폭락은 1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때 미국 FRB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100년에 한 번 올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리먼 사태급 주가 폭락도 마치 100년에 한 번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가 대폭락의 역사를 보면 1989년 말 이후에 버블 붕괴 이전에도 주가 대폭락은 일어났습니다.
전쟁 후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직후인 1949년 9월의 최고가 175포인트에서 1950년 7월의 최저가 85포인트까지 10개월간 51.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961년 7월의 최고가 1829포인트에서 1965년 7월의 최저가 1020포인트 4년간의 하락률은 44.2%였습니다. 또한 1973년 1월의 최고가 5359포인트에서 1974년 10월의 최저가 3355포인트까지 1년 9개월간 하락률 37.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의 최고가 26,646포인트에서 같은 해 11월의 최저가 2513포인트까지 2개월간 23%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1989년 연말 이후에 거품 붕괴 이전에도 1949년, 1961년, 1973년처럼 기적의 고도 경제 성장기 과정에서조차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12년을 주기로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대폭락은 이어졌습니다. 1989년 12월부터 1992년 8월, 2년 8개월 동안 63.5%의 대폭락이 있었고, 그 후 1996년 6월부터 1998년 10월, 2년 4개월간 43.8% 하락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두 번째로 큰 주가 폭락은 IT 버블 고점인 2000년 4월 2833포인트에서 2003년 4월 7603포인트까지 3년에 걸친 장기 하락 기간 동안 거품 붕괴 때와 같은 규모인 63.5%의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미니 버블로 불렸던 2007년 2월의 최고가 18,300포인트부터 2008년 10월 리먼 사태의 바닥 6,994포인트까지 1년 8개월에 걸친 대폭락입니다. 이때도 1989년 연말 이후에 거품 붕괴와 비슷한 규모인 61.8%의 대폭락이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도 약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대폭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대략 정리해보면 하락 기간은 1년 8개월에서 3년 정도였고 하락률은 43.8%에서 63.5% 사이였습니다. C19 감염증 쇼크로 인한 일본의 불황은 시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어 니케이 평균 주가가 더 고공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증 여파나 또 어떤 쇼크가 발생한다면 재차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C19 감염증의 더블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풀린 자금으로 인해 고점을 찍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이지만 허약해지고 있는 경제 체력이 발목을 잡으며 서서히 수개월간에 걸쳐 마이너스 50%를 넘는 수십 %대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